안녕하세요. 정우 ETV 카우스트 김무건입니다. 야, 오랜만에 다시 왔네요. 저희가 한번 판매했었던 차량인데 다시 재판매를 하시고 구독자님이 타셨던 차량입니다. 얘는 BMW 320D 아마 딱 한눈에 보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엠팩 모델이에요. 여기 사이드에 이렇게 스티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뭐 저공해 다 3종이라고 저공해 등급이 있는데 요게 현재 기준 유로 기준에 그 당시에 저공해인데요. 지금도 그 뭐 공영주차 혜택 이런 걸 받는지는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0년 7월에 등록했고 주행거리는 11만 2,000km, 그리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구독자가 타셨던 거고요. 그리고 320D M 스포츠 엠팩 모델이라고 하죠. 엠팩 모델의 큰 특징은 기존의 320D하고는 약간 다른 스포츠 핸들, 그리고 휠이 좀 다르죠. 그리고 앞바퀴와 뒷바퀴 휠의 옵셋이 다른 게 엠팩의 특징이고요. 320D 일반 세단 모델은 앞뒤 타이어 옵셋이 동일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따가 전체적으로 차 컨디션 보겠지만 320D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만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얘가 이제 2010년 11년 되면서 이제 10년식 모델 정기형, 2011년 290 후기형. 그러니까 290 엔진인데 이게 정기형과 후기형입니다. 그리고 핸들을 돌려보시면 처음에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이거 핸들 고장난 거 아니냐고. 상당히 묵직합니다, 핸들이. 이 정차 상태에서나 주행할 때 둘 다 상당히 묵직한 편이고요. 그리고 하체 세팅이 정말로 좀 저중심 설계라 그래야 되나? 되게 묵직합니다. 이 차는 하체의 느낌이 아주 탄탄합니다. 그래서 차가 웬만한 속도에서 날리는 느낌을 받지 않아요. 원래 3 시리즈로 부흥한 회사가 어떻게 보면 BMW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 3 시리즈 동안 제 몫을 했던 차입니다. 정말 주행 질감이 남다릅니다. 이 작은 차체를 가지고 저속이든 고속이든 바닥에 쫙 붙어서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차라는 거 한번 강조드리면서, 자, 외관 한번 살펴보실게요.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뭐 따로 이쪽에 외판 쪽에는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연식이 있다 보니까 눈에 딱 드러나진 않지만 이렇게 옆에서 싹 보면 세차 스크래치, 생활 기스라 그러죠. 그런 건 있지만 뭐 심한 스톤칩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여기 짜잘한 스톤칩들이 보이긴 하는데 눈에 확 드러나는 거 없고요. 그릴 관리 잘 됐습니다. 범퍼 하단부도 그렇고 헤드라이트도 관리가 잘 됐습니다. 휠 스크래치는 조금씩 있어요. 심하진 않고요. 이 정도 휠 스크래치가 들어가 있고, 이건 새 걸로 가셨나 봐요. 타이어 상태는 좋은데요. 출고연도 한번 볼까요? 가끔씩 없는 게 있어요. 옆에 또 얘는 이쪽에서 안 보이네요, 출고연도가. 아무튼 트레이드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한 60-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트레이드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요. 이쪽으로 넘어오시면서 사이드 스티커가 이쁘죠. 사실은 화이트에도 어울리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 카본 미러가 아니라 카본 커버가, 카본 타입의 커버가 들어가 있어요. 문콕 라인 양호합니다. 시트 상태도 상당히 깨끗해요. 시트 상태도 엠팩은 이렇게 엠팩 모델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버켓 시트가 적용이 되어서 뭐 좌우로 쏠릴 때 상당히 잘 잡아주는 시트입니다. 뒷자리 공간은 상당히 좁은 편이에요. 넓진 않아요. 산바디 자체가 뒤에 레그룸 공간이 성인 내부는 타실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엑센트 공간 정도 될까요? 아반떼 공간은 안 나온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뒷좌석 공간은 지금 뭐 앞자리를 좀 뒤로 빼놓긴 했지만, 저도 이제 운전하나 뒤로 좀 빼놓긴 했지만, 뒷자리는 성인 네분이 딱 저스트로 탈 정도지 여유 있는 공간은 아니라는 거. 애들 타기에 무리 없습니다. 뒤에 휠은 좀 더 크죠. 뒷자리가 아마 얘가 245가 들어가, 255 들어갑니다. 뒷자리는 255가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타이어 트레이드는 탈 만큼 남아있네요. 뒤에도 50% 이상 트레이드는 남아있습니다. 트레이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립 스포일러가 이렇게 이쁘게, 얘도 그 카본 타입이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오리지널 카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요게 좀 약간 크네요. 제가 예전에 봤던 것보다 좀 더 큰데, 요거는 따로 고객님이 추가로 돈을 들이신 거기 때문에 진짜 카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원래 달려 나오는 게 아마 카본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트렁크에 대해서도 이게 의문이 많으세요. 얘가 이제 이렇게 전동으로 스위치 열리는데, 여기 또 설명서를 가지고 계시네요. 이렇게. 여기는 얘는 스페어가 없는 타입인가 봐요. 트렁크도 이게 고장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닫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트렁크 버튼을 누르면 올라오진 않습니다. 얘가 이렇게 찰칵 열리기만 하고 들어 올려 주셔야 돼요. 얘는 고장난 거 아닙니다. 원래 이런 스타일이고, 트렁크도 사실 독일차는 넓진 않아요. 뒤에 디퓨저 라인도 보시면
그 엠팩이랑 엠팩이 아닌 거랑 이렇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리어 램프는 둘 다 똑같은 걸로 기억해요. 이쪽에도 문콕 라인은 상당히 양호하네요. 요 정도? 요 정도 문콕? 운전석에도 문콕 라인 양호하고요. 문 열었을 때 사이드 월도 여기 살짝 붙일 정도? 닫았을 때는 정말 약간 티가 날까 말까 한 정도? 예,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쪽 사이드면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누가 문 열면서 아니면 본인이 살짝 긁지 않았나 싶고요. 휀다 라인까지, 예, 이쪽 휠은 또 상대적으로 깨끗하네요. 휠은 상대적으로 깨끗해요. 전체적으로는 관리가 잘 됐어요. 전체적으로는 되게 관리가 잘 됐고, 앞유리 쪽도 썬팅 상태 양호하고, 이 정도로 2연식에 뭐 돌팀 흔적 없다 그러면 보통 유리가 한번 교환된 거겠죠. 썬팅 상태, 썬루프, 그리고 나머지는 또 주행 상태 한번 또 봐야 되니까요. 정말로 펀 드라이빙을 하기 위한 차입니다. 320D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뭐 7단 미션, 8단 미션에 들어간 차는 아니지만 연비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제가 이 차를 실제로 주행을 좀 해봤을 때 꽤 됐죠. 벌써 그게 뭐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제가 시골이 경북 경주예요. 근데 경주까지 갈 때 혼자 탔으니까 평균 연비가 19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18km에서 19km. 이게 뭐 저소국 주행한 게 아닙니다. 평균 한 120으로 주행했을 때 연비가 그 정도로 나온다는 거. 정말 기름값, 유지비는 정말 절약할 수 있는 차라는 거. 전차주분께서 소모품 관리 신경 많이 쓰셨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는데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뭐 무사고 차량에서 바로 하체보다는 뭐 로드 영상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 보실게요. 자, 320D 엠팩 로드 출발했는데요. 시운전 해보는데 약간의 이 퍼포먼스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일단 핸들부터 보시면, 물론 엠팩 핸들 맞아요. 근데 너무 깨끗해요. 이거 한번 이 정도면 이거 새 거잖아요. 누가 봐도 완전 새 거예요. 사용감 자체가 없어요. 정말로 새 거예요. 그냥 핸들이, 제가 볼 때는 핸들이 약간 작아요. 엠팩은 기존 핸들보다 조금 사이즈가 작고 그립감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오히려 좀 두껍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막상 잡아보면 되게 편하고요. 핸들이 정말 묵직해요. 정말 묵직해서 그냥 웬만한 고속도로에서 그냥 손만 살짝 얹고 가도 될 정도로 묵직하다는 거. 그리고 이게 정차 상태에서는 밖에서 엔진음이 좀 큽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실내 타시면 지금 이제 뭐 60km 정도만 달리면 가솔린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좀 급가속 할 때나 아니면 서 있을 때 저속에서는 확실히 디젤의 특징이 나타나죠. 근데 중요한 건 핸들 진동이나 이런 뭐 차체 떨림 이런 거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인데요. 얘는 키를 꽂은 다음에 버튼을 누르는 타입이라는 거. 꽂아서 버튼을 누르는 타입이라서 그거는 조금 적응되시면 금방 되실 거고요. 얘는 하부 소음이 참 안 올라온 차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달리고 있지만 낮은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하체 쪽에 잡음, 소음 정말 덜 올라오니까 디젤이라고 해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앉아 있지만 복귀 시트가 양쪽을 꽉 잡아줍니다. 좌우 움직이더라도 정말 확실하게 사람 몸을 딱 받쳐준, 제가 체격이 더 있어서 더 꽉 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웬만한 여성분들도 탔을 때 상당히 시트는 편하게 세팅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안쪽에도 신경을 되게 많이 쓰셨어요. 이게 이 스위치나 버튼들의 사용감이 상당히 적죠. 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됐고요. 앞쪽 대시보드 쪽에도 특별히 뭐 붙은 자국이나 이런 건 없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고객님 이렇게 놓고 가셨어요. 여기 그냥 여기에 붙였을 것 같은데 양면 테이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이패스는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블랙박스는 여기 앞에 하나 있고 뒤에는 없네요. 전면에 원 채널입니다. 썬루프 동작 해볼게요. 잘 열리고요. 레일 잡음 없고요. 깔끔하게 잘 닫힙니다. 누르시면 틸트업이고요. 닫을 때는 다시 똑같이 이렇게 조절해도 되고, 길게 한 번에 딸깍 누르면 한 번에 처리가 됩니다. 에어백이 전면부에 2개 있지만 A필러에도 에어백이 있고요. 저기 C필러 쪽에도 에어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트 에어백은 따로 없어요. 그래도 에어백 6개, 이 작은 차에 에어백 6개면 충분하지 않나 저는 느껴봅니다. 당연히 오토라이트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크루즈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기능 사용하셔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주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핸들 열선은 얘가 없는 타입이에요. 그 당시에 왼쪽에는 라이트와 안개등 버튼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진짜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됐어요. 정말 차 상태는 관리가 아주 잘 돼 있다고 봅니다. 이제 급가속에 보면 얘가 실질적으로 제원상 마력이
180마력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후기형은 184마력인데 여기서 급가속을 한번 해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뭐 살짝 악셀 한번 세게 밟았는데 순식간에 이제 80km. 근데 차체가 완전 낮게 딱 붙어가요. 정말로 딱 붙어갑니다. 놀랄 정도로 엔진에서 나오는 출력이 그 휠 마력으로 거의 다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차들 이 당시에 뻥마력 많았잖아요. 근데 얘는 뻥마력이 아니에요. 진짜 있는 출력 그대로 고스란히 다 휠로 전달시켜 줍니다. 그만큼 이 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거리 뛸 때 연비 상당히 좋습니다. 코너링도 제가 이 차는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돌릴 수가 있어요. 자신 있게 돌릴 수 있을 정도로 후륜의 퍼포먼스 확실히 느끼고, 작지만 단단한 서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놓으면 소음도 없고요. 브레이크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브레이크 성능도 탁월한데요. 벨트 다 했죠? 이 차의 진가가 이런 코너에서 느껴집니다. 제가 코너를 자신 있게 돌아보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한 방에 정말로 너무 잘 돌아요. 오래된 차 기준으로 따지면 얘 따라올 거 뭐 아우디 콰트로 이런 거 아니고는 후륜인데 차가 사람 몸을 안 넘어가게 꽉 잡아줘요. 정말로 차체 자체가 밀린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 정도로 잘 진짜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펀 드라이빙 할 수 있는 차다 말씀드리고, 요철 또 한번 넘어 보겠습니다. 차 바디가 낮은데 탄탄하게 세팅되어 있어서 부드럽지만 되게 단단하게 잘 잡고 넘어갑니다. 이런 요철도 이번에도 한 40km 정도 40km 정도는 넘어도 되는 요철이에요. 높진 않아서 덕이. 하체 잡소리 전혀 없고요. 변속 충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적당하게 밀려 들어가는 느낌은 있고요. 탕 튕겨서 뭐 체결되는 느낌은 없습니다. 적당히 잘 밀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엔진 얘는 냉각수 온도 게이지가 여기 없는 타입이고요. 여기 계기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름은 절반이나 채워 놓으셨네. 특이하게 보통 다 빼고 오시는데 리터 퍼 100km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100km를 가는데 주행되는 연료의 리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리터당 몇 킬로가 아니고 100km 주행하는데 예를 들어 5리터다 그러면은 5리터에 표시가 되면 현재 연비 모드가 20km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시내랑 고속도 연비가 차이가 나죠. 요즘 차들은 미션이 좀 더 세분화되어 있어서 시내 연비가 좀 더 좋아졌는데, 얘도 시내에서 대충 타도 12km 이상 나올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너무 막 타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시내에서 12km 보장하고요. 고속도로에서 막 타도 14km, 15km는 제가 보장합니다. 190, 200은 아니고요. 190, 200 아닙니다. 천장도 관리 정말 잘 돼 있고, 전체적으로 실내나 외관 관리는 상당히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연식 대비 이제 11만 2,000k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이 심장으로 이 미션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충분히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주행거리 스트레스 안 받고 넘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랜만에 보죠, 이런 거. 여기 컵홀더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저 반대편도 컵홀더가 저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컵홀더가 없어서 이쪽에 뭐 이렇게 요즘 세워서 하는 그런 컵홀더 보통 마켓에서 사서 많이 조달하시고요. 에어컨 조작 버튼은 간단합니다. 뭐 이렇게 누르면 방향대로, 어떻게 보면 요즘 찾아서 사는 것보다 더 편할 수 있죠. 그리고 끌 때는 BMW 특징이에요. 요 스위치를 눌러서 끄는 거, 오프 버튼 따로 없습니다. 여기 열선은 이렇게 두 군데 나오고요. 단계 조절하시면 됩니다. 특이하죠. 이렇게 돌려도 에어컨이 바로 작동을 하고요. 항상 끌 때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악셀은 오르간 페달이 적용되어 있고요. 뒷자리 시트도 사용감이 없네요. 정말로 뒷자리 시트 상태도 상당히 사용감이 없습니다. 앞뒤 무게 배분에 이 아주 철저한 50대 50 세팅이라 그러죠. 3 시리즈 철학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아는 이 옛날 이 연식대 세단 중에 뒷바퀴가 먼저 마모가 되는 차는 얘가 거의 유일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후륜 구동 차들이 또 그렇게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속도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언덕에서 힘 딸리는 거 이런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버드라이빙 잘 되고요. 지금 100km의 RPM이 현재까지 지금 보시면 1700, 1800 밖에 안 됩니다. 이 상태로 가시면 그냥 평균 연비 15km 이상 무조건 찍는 거예요. 지금 놓으면 아주 탄탄하게 잘 잡아주고 있고요. 핸들 놓고 가는데도 차 쏠림 같은 거 없고요. 브레이크 성능은 아까 보셨지만 브레이크 상당히 강하게, 얘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뒤에는 모르겠지만 앞에는 빅원피가 들어가 있어요. 빅원피 스톤이라 그러죠. 그래서 브레이크 성능도 탁월하고 하체에 딱 붙어서 움직여서 정말 재밌게 운전할 수 있는 차다. 제가 그 당시에 진짜 이 운전하는 재미 때문에 제가 이 차를 선택해서 한 2년 정도 주행했습니다. 저는 11년 후기형 탔었고요. 출력은 재원상으로는 2마력인가 3마력 차이 나는데 실제로 체감되는 건 전혀 없어요. 얘나 걔나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고질병이, 요게 좀 빠지는 고질병이 있었는데 요건 괜찮네요. 요게 좀 빠지는 애들이 있었어요, 가끔씩. 물론 끼우면 상관없는데 확실히 열 받으니까 어쨌든 기아 변속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크루즈 기능은 뭐 사실 크게 쓸 일은 없죠.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돌려놓으시면 후진할 때 사이드미러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운전석은 안 내려가고 조수석만 내려가고요. 얘를 사이드미러 버튼을 반대로 해놓으면 다시 얘는 이제 안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는 게 좋으신 분들은 내리셔도 되고 편하게 세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버튼들을 무조건 이 BC 버튼으로 해가지고 BMW는 이렇게 다 현재 리터당 이렇게 연비 나오죠. 운전하는 재미만큼은 최상입니다. 장거리 운전하셔도 단단한 세팅이지만 그렇게 피곤하거나 롤링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코너링을 한번 세게 한번 해보도록, 뭐 세게까지는 아니고 4, 50km로 돌릴 때 웬만한 차들은 못 잡아주잖아요. 50km로 브레이크 안 잡고 그냥 돌려도 그냥 돌아갑니다. 이렇게 제가 브레이크 안 잡았어요. 자연스럽게 차체 쏠리는 거 감독님 못 느끼셨죠? 예, 그냥 이렇게 돌아가줄 수 있는 차가 많지가. 그랜저도 이런 코너링 하기 힘듭니다. 제가 너무 이 차를 좋아해서 제 혼자 신나서 그런 건데 정말 재밌다는 거, 이 차는 타보시면. 정말 수입차 입문이시라 그러면 진짜 강추합니다. 강추. 예. 이렇게 도는데도 슬립하는, 타이어 슬립 느낌도 없습니다. 단 하나 주의하실 게 있다면 하체가 좀 낮게 세팅되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갈 때 경사로의 턱이 좀 높은 데는 좀 천천히 올라가 주셔야 된다는 거. 상당히 다운포스 세팅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철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좌우에 이렇게 턱이 진 경사를 올라갈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아무튼 뭐 상태 상당히 양호한 320D 차량. 로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차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뭐 ED부터 해서 M 패키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M 패키지이면서 색상도 얘는 사실 흰색이 좀 많은 편이에요. 워낙에 이 당시에 화이트를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그리고 아예 은색도 좀 있는데 이 컬러가 조금 드뭅니다. 이게 이제 메탈릭 그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메탈 그레이 색상이 좀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전혀 디자인이나 이런 거 구형 모델이지만 뭐 지금의 디자인과는 완전히 많이 바뀌었죠. 근데 절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차 자세적인 측면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아시는 분들은 휠만 딱 봐도 아 얘가 엠팩이구나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요 데칼로도 알 수 있지만 아 얘는 진짜 엠팩이구나 가짜 엠팩이구나 알 수 있어서 어떤 소비자분들은 구매하신 다음에 휠만 또 이렇게 중고 상태에서 바꾸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앞뒤 옵셋이 다르고 뒷타이어는 광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작은 바디에 엄청난 힘을 전달한다는 거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판매 가격이 참 중요하기는 790만 원이라는 가격에 뭐 좀 수입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정도 금액이면 사회 초년병들 뭐 출퇴근 거리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울리는 차입니다. 작기 때문에 주차도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저렴한 유지비, 연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2.0 디젤이기 때문에 지금 연식으로 따지면 1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세제 혜택도 50% 받아보십니다. 전등차세도. 그러면 1년에 자동차세가 아마 3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20만 원대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2.0 정상적인 자동차세가 한 60만 원, 50만 원대 나오니까 많이 나와야 30만 원대 초반일 겁니다. 판매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저희 나름 적절한 판매 가격을 책정했고요. 경우 1TB, 2TB 마찬가지로 동일한 혜택을 드립니다. 저희가 배송, 그리고 엔진 미션 보증, 3일 타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 그리고 최상의 중고차 가격 보장을 해드리고요. 직접 방문하시면 엔진 오일이나
코일 매트 있는데 이 차 같은 코일 매트가 아직 깔끔하게 잘 살아 있어요. 새 거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엔진 오일 직접 오시면 무상교환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보증을 해드린다는 혜택, 판매 가격과 비교해 보시면 절대로 무리하지도 아니면 뭐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가격입니다. 많은 전화 부탁드리고요. 상담 매니저 통해서 자세한 상담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